안녕하세요. 여린이웃입니다. 이번 영상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성공한 16팀에서 누가 챔스코인이 될 것인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22챔스 클래스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미리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22챔스 클래스는 언제쯤 나올까요? 아마도 내년 2월경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마무리되는 타이밍에 출시될 겁니다. 19챔스부터 21챔스까지 전부 그래 왔거든요. 22챔스 클래스는 어떤 선수들이 나오나요?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16팀에 속한 선수들이 출시 대상입니다. 가끔씩 늦게 출시되는 선수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19챔스 혼란이라던가 21챔스 루이스 디아스 이런 선수들은 좀 늦게 나왔죠. 왜 22챔스 코인으로 불리는 걸까요? 투자를 잘하면 떡상하고 투자를 잘못하면 떡락하는 상황이 마치 코인과 비슷한 현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파 온라인4가 왜 주식 게임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이때일 겁니다. 챔스 코인의 경험이 있거나 후에 22챔스 시즌을 지켜보신다면 알게 되겠죠. 이쯤에서 넘어가고 그 외에 22챔스 클래스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2챔스 코인을 예측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코인입니다. 나폴리의 흐비차 크바라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 5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득점 2번과 도움 3번을 기록했습니다. 아쉽게도 인게임에서 아직은 시즌이 너무 없습니다. 모든 시즌이 양발이며 22챔도 양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롤을 감안하고 봤을 때 빠른 스피드를 가졌고 크로스도 무난하며 체감도 좋은 편입니다. 조별리그 활약상에 따라 결정되는 챔스 클래스 오버롤이기에 높은 오버롤을 가지고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2챔스 흐비차 크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사용, 라이브 부스트에 대한 기대치, 선발 가능성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전망이기에 흐비차 크바라 선수를 챔스코인으로 추천합니다. 심지어 조별리그 경기에서 경고를 한 장도 받지 않아 옐로 트러블에 걸리려면 3장이나 더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코인입니다. 지엘린스키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 4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득점 3번과 도움 2번을 기록했습니다. 인게임에서 미패도 있고 성능도 좋은 카타르 월드컵 시즌이 이미 나왔습니다. 지엘린스키는 EBS 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양발입니다. 발밑이 좋은데 스피드도 느리지 않으며 체감이 좋은 편입니다. 챔스 조별리그에서의 활약은 엄청났기에 최상위 시즌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16강 상대로 리버풀이나 파리 생제르맹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히 프랑크푸르트를 만나 8강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나폴리입니다. 8강 진출에 크게 관여할 만한 선수이며 라이브 부스트의 기반이 되는 평점에 직접 관여되는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대할 만한 선수입니다. 실사용, 라이브 부스트 기대치, 선발 가능성 모두를 충족하는 선수이기에 지엘린스키 선수를 챔스코인으로 추천합니다. 지엘린스키는 조별리그 경기에서 경고를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코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추포모팅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 2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교체 출전한 경기를 포함하여 득점 3번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주전이 될지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교체로라도 나온다면 직접 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인 스트라이커이기에 라이브 부스트를 기대하는데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했던 19챔스 시즌의 쿠티뉴와 코망 선수는 원래 교체 출전을 자주 했으나 좋은 활약을 보여 라이브 부스트를 엄청나게 받은 바가 있죠. 물론 19챔스는 라브를 너그럽게 준 편이지만요. 실사용에 있어선 레반도프스키를 뛰어넘기 어렵기에 제외하고 선발 가능성은 적지만 교체로라도 나와서 깜짝 활약을 기대할 수 있으며 라브 기대치는 스트라이커라는 점에서 높은 편이기에 추포모팅 선수를 챔스코인으로 추천해봅니다. 추포모팅은 조별리그 경기에서 경고를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코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노이어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에서 3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모두 무실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울라이 선수보다는 노이어 선수가 아무래도 챔스 토너먼트에서 선발 자리를 차지할 듯 합니다. 조별리그 출전을 3경기만 했기 때문에 출시 오버롤은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출시 오버롤이 적절하게 낮으면 오히려 라브 최대 상향폭이 커지기 때문에 19챔스 키미처럼 떡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골키퍼는 거의 강화 재료 비용만 받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강화 재료로 쓰거나 팔면 손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만 주고 샀더니 골키퍼가 캐리하면 골키퍼도 라부 줄 땐 줍니다. 캐리하면 그만큼 더 주고요. 적당한 오버롤의 노이어를 사고 적게는 은카, 많게는 7카까지 만들어 놓고 묵혀놨다가 한 번에 2나 3쯤 상향을 받게 된다면 그건 대박인 셈이죠. 노이어 선수는 경고 누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코인입니다. 첼시의 코바치치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 5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득점 1번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챔스 토너먼트에서 주전으로 예상됩니다. 미드필더도 공격수 못지않게 인기가 많습니다. 라브의 기반이 되는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대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이죠. 괜찮은 오버롤을 가진 코바치치는 꽤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간판 시즌이 아직 없긴 하죠. 22챔스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16강 상대는 도르트문트입니다. 8강 진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승 후보인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을 피한 것이 다행이죠. 코바치치 선수가 토너먼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22챔 코바치치는 코바치치의 간판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바치치 선수는 조별리그에서 옐로 카드를 한 장 받았으므로 옐로 트러블까지 2장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인입니다. 첼시의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 3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공격수나 미드필더는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대할 수 있기에 거품이 쉽게 끼지만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는 수비수입니다. 득점과 어시스트와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만큼 거품이 덜 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비수라고 라부가 그렇게 짠 것도 아닙니다. 19챔스 키미히 선수도 당시에는 풀백으로 뛰었는데 높은 퀄리티의 크로스로 미넨의 우승을 이끈 선수들 중에 하나죠.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도 풀백으로 뛸 수 있습니다. 공격 가담도 나쁘지 않죠. 공격수와 미드필더는 거품이 많이 껴서 싫다면 이 선택도 제법 괜찮을 겁니다.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는 경고 누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코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고메스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에서 4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인게임에서 아직 시즌이 별로 없는데 22챔이 나온다면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 맨체스터 시티의 왼쪽 풀백을 책임졌던 진첸코 선수처럼 크로스가 좋다는 특징이 있어 공격 가담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강 상대는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우승 후보인 레알 마드리드를 조별리그에서 이긴 전적이 있어 방심할 순 없지만 우승 후보 팀들을 피한 것은 다행이네요. 우승 후보 팀들 중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고메스 선수는 최종 오버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세르히오 고메스 선수는 경고 누적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코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아칸지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 3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후뱅 디아스 선수의 짝으로 누가 선발에 나올지 경쟁이 치열한데요. 라포르트 선수와 아케 선수, 스톤스 선수까지 있습니다. 저는 아칸지 선수를 선택했는데요. 센터백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스피드가 가장 좋은 선수는 아칸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게임에선 아칸지보다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칸지 선수의 오버롤이 아직은 아쉬워서 그렇다고 봅니다. 챔스 토너먼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 아칸지 중에서 22챔이 최상위 시즌을 차지한다면 아칸지를 쓰는 유저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칸지 선수는 경고 누적이 한 장 있습니다. 옐로 트러블까지 2번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코인입니다. 벤피카의 페르난데스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중 5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도움 1번을 기록했습니다. 출전하지 못한 한 경기는 옐로 트러블 때문이었습니다. 1구는 확실하니 16강에는 무사히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게임에서 괜찮은 시즌이 있습니다. 키와 약발이 준수하고 스탯도 육각형이며 체감까지 좋습니다. 벤피카나 아르헨티나 스쿼드를 운영하는 유저분이라면 귀하디 귀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되어주겠네요. SPL 페르난데스도 많이 쓰일만한데 22챔스가 나온다면 이건 물건이 되어줄 겁니다. 미드필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과 어시스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떡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떡상하지 않아도 꽤 쓰일 텐데 떡상한다면 더 좋겠죠. 페르난데스 선수는 경고 3회를 받아 이미 옐로 트러블을 넘겼습니다. 다음 옐로 트러블까진 2번의 경고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코인입니다. 벤피카의 알렉산더 바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고 2번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챔스 토너먼트에서도 선발이 확실해 보입니다. 인게임에서도 좋습니다. 풀터백을 소화하는데 문제없는 키와 스피드가 특징입니다. 조별리그에서 기록한 2번의 어시스트는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도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조별리그 활약상으로만 봐도 현재 최상위 시즌인 SPL을 가볍게 제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강 상대는 클럽 브루게입니다. 우승 후보 팀들은 피했으나 클럽 브루게 입장에서도 그나마 반가워할 만한 상대가 벤피카입니다. 라이브 부스트 기대치도 나쁘지 않고 실성능도 좋고 선발 가능성도 거의 확실한 알렉산더 바 선수를 코인으로 추천드립니다. 알렉산더 바 선수는 경고를 1번 받았으므로 옐로 트러블까지 2번의 경고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한 16팀에서 누가 코인이 될지 예측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인은 누가 될지 이외에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